윤석열이 저번에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이 이제 헌법 등을 바꾸면서 다른 나라가 침략 가능한 나라로 만드는 이거를 지금 기시다가 이제 바이든 만나러 가서 이제 윤허 받으러 가는 거잖아요. 평화헌법 8조? 근데 저게 이제 반격 개념이라고 하는데 저건 완전히 대국민 사기에 가깝습니다. 반격 개념이 아니라 상대방이 우리를 공격하려고만 해도 그 사람들 먼저 공격할 수 있다. 시키퍼 선제 타격이에요. 이게 근데 윤석열이 내가 아무리 저게 친일파 해도 저런 말 할 줄 몰랐네. 일본을 옹호하면서 미사일이 날아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냐. 일본이 그러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왜 저러는 걸까요? 우리 국민을 선제 타격하고 있습니다. 저거를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은 아니죠. 전 이 발언 하나를 가지고도 국조해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렇죠. 이제 오냐오냐 해주니까 누가 안 때리니까 이게 너무 나간 거야. 일본이요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이잖아요. 일본은 인류의 역사에 죄를 지었단 말이야. 그래서 물론 미국한테 패전을 당한 거긴 하지만 그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게 연합군이 일본을 상대로 이긴 거거든요. 근데 저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한번 봐봐요. 뭐라고 그랬는지. 뭐 일본도 이제 뭐 머리 위로 IRBM이 날아다니니까 방위비를 증액하고 소위 반격 개념을 국방계획에 집어넣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거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나는 문장 완성이 안 되는 그 윤석열 그 말에 대해서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일본 입장이라고 생각해봐. 당연히 이렇게 방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일본 입장을 본인이 생각하고 있냐고요, 지금. 아니, 북한이 가끔씩 일본 열도 위로 미사일 실험하고 그러잖아요. 불안하니까 그것 해야 된다 이 때문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북한과 일본을 동시에 비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일본이 군비 증강하고 공격이 가능한 나라로 만드는 것은 북한의 역할을 한 건 분명히 맞아요. 북한 사람들은 일본이 그러는 거랑 상관없이 자기들 깐에는 자존심 생존 세우고 해. 전략을. 그럴 때 저것 때문에 일본이 공격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겠구나라고 일본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일본은 공격 가능한 나라가 되고 싶은데 북한이 좀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지요. 명분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저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양쪽 다 나무라든가 북한이 미사일을 지들 나라 위로 날리는데 일본이 그러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잖아요. 이건 100% 탄핵 사유입니다. 대한민국이 영토를 지켜야 할 책무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건 헌법 위반입니다. 이걸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세게 누구도 다루질 않아요.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의 전사자만 240만 명이에요. 240만 명. 이건 뭐 어떻게 보면은 제노사이드에 가깝습니다. 집단 학살. 그 일본이 원자폭탄 2방으로 전쟁에 지면서 전쟁이 불가능한 나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 일본의 피해국 중에 하나가 우리야. 윤석열 이 돌대가리는 한국이 피해를 받았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전쟁을 일으킨 전범 국가의 일본이 한국에 끊임없이 사죄를 해야 되는데 강제 동원도 없었다, 보상했다, 위안부도 없었다. 여러분들 그 조선 말부터요. 우리 해방되기 전까지 국내에서 학살된 소위 조선인들만 수만 명 이상이 학살됐거든요. 우리가 피해 국가인데 일본을 편드는 이런 미친 내가 오죽했으면 오늘 방송 썸네일을 도른자라고 할 뻔했어. 최소한 민족문제연구소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저건 진짜 천인공노할 차예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도 전술핵 배치나 자체 핵 보유를 할 수 있다. 그거부터 먼저 봅시다. 지금 내가 그걸 스킵하고 갔는데 일본 안보문서 개정 논란 내용. 일본이 반격 능력 보유 시 전수방위 위반 가능성. 북한에 대해 반격 능력 행사 시 한국 정부 허가 불필요. 전쟁 가능한 자위대로 개정. 독도 영유권 주장. 성렬아, 최소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 편 들면 되겠냐? 북한 영토
공격을 가하는데 한국 정부의 허가가 불필요한 사항이라고 되면 이게 지금 대한민국 영토는 우리 헌법에서도 한반도와 그 부서를 다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완전히 위배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결국 그래서 일본 방위비 증액 누가 뭐라고 하겠냐 그러면서 꺼낸 게 핵무장론. 아유, 그러면서 대량 응징 보복으로 북도발 심리를 눌러야 된대. 이게 어이 성렬이 형 군대나 갔다 오고 이야기하지? 자기는 그 고시 준비하려고 군대 부동시. 부동시로 뺀 거 아니야? 그러면 대량 응징 보복으로 북도발 심리를 눌러야 된대. 전쟁하자는 소리잖아요 저게. 핵거리는데 핵을 용인해 줍니까? 지금 한미 동맹 국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드디어 미쳐 돌아가는 도른자. 가만 보면 반미예요, 반미. 그죠? 자체 핵 보유가 불가능하다니까요. 성렬이 형 원자력을 지금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해놓고 사실 그게 우라늄 농축액 같은 거에다가 미사일 탑재하면 그게 핵폭탄이거든요. 그런 의도야?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공부 좀 하고 나와 좀 제발. 입을 열면 말을 해야 되는데요. 쓰레기 배출하고 있어. 그리고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뭐 IAEA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요. 저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어? 어제 여기 푸나님이 얘기하셨나요? 이게 그 김종대 얘기에 의하면 광인 전략을 얘기하는데 전략이 없고 그냥 광인이다. 야, 이게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왜 그런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냥 한 게 아니라 잔대가는 존나 굴려요, 하여튼. 자, 그리고 그게 뭐냐면 그래. 그 통일과 나눔 재단 등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2030 세대 68%가 우리도 핵 보유해야 된다고 나왔다는 거야. 그 지지를 올리려고 저러는 거예요. 야, 이 또라이 이찍들아. 불가능한 이야기를 예를 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하고 안 하고가 북한의 핵 억제에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핵전쟁이라고 하면 지금 뭐 전술핵 전략핵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완전 또라이 같은 소리예요.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순간 한반도는 끝난다니까요. 공멸하는 겁니다. 그게 전술핵, 그래서 조그만 핵을 뭐 우리나라 미사일이 담아가지고 하고 있다가 쏜다가 불가능해요. 한반도는 미국에 의해서 그냥 끝난다고요. 지금 나오는 핵폭탄들이 북한이 만든 좀 조잡한 거라고 해도 사람에 따라 과학자들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일본에 떨어뜨려서 원자폭탄의 몇백 배입니다. 한국이 끝난다고. 근데 여기다가 핵을 보유하면은 우리가 핵 보유하고 있어서 일본이 우리도 핵 보유하고 있으니까 북한과 싸워보겠다? 핵을 보유해서 지금 북한이 저렇게 경제지대 당해가지고 쫄쫄 굶고 있잖아요. 저거를 미국이 허락할 리도 없을 뿐더러 국제사회가 허락을 하겠습니까? 저런 또라이가 대통령이에요. 그냥 광인, 미친놈. 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그걸 못해서 안 했을까요?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그거를 협상 등을 통해서 북한의 핵을 우리가 없애는 방향 쪽으로 뭔가 북한이 오케이 할 때까지 뭔가 협상을 하면 이 과정을 거쳐야지.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이 집권하고 난 뒤로 북한이 명시를 냈어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우리 핵은 대한민국용이 아니고 미국용이라고 했다가 최근에 북한이 방사포 발사해서 보여준 게 뭐냐면은 그 방사포로 전술핵을 갖고 한반도에 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한 거예요. 뭘 알지도 못하는 게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자체 핵을 보유해야 된다. 이 소리는요, 진짜로 윤석열 자체가 대통령 하면 안 된다는 단면적인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저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게 전시작전 통제권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 이렇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느끼는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사실 지금 전범 일본이 재무장하는 거 있잖아요. 물론 지금도 군사력 한국보다 많아요. 군비는. 근데 공식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이제 전쟁이 선제 타격이 가능한 나라로 하는 것은 어차피 뭐 중국이나 러시아는 반대를 할 거고요. 서로 한 편 먹고 있으니까. 피해 국가들 중에 한국이 오케이를 해버리면 사실상 미국과 합쳐서 일본이 다른 나라를 선제 타격이 가능한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자체는 북한과 일본이 싸우더라도 일본이 재무장하는 건 안 된다라는 공식 입장이 돼야 되는데 새해 벽두부터 재수없게 저런 이야기를 그냥 하고 있어. 일본이 북한이 공격하는데 그러면 가만히 있겠냐? 라고 일본을 이해하는 발언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완전 개또라이죠 정말. 미치지 않고서 할 수 없는 말을 마구 뱉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이나 한번 해보고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이야기냐고 이게. 피해 국가인 한국이 할 수 있는 이야기냐고요. 저거 탄핵시켜야 돼 진짜.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아니잖아요. 일장기에다가 격례시키는.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돌았어요 그냥. 그걸 모르는 정말 정치나 이런 거를 쥐뿔도 모르는 애들이 한국도 핵무장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 지지율 좀 올려볼까? 그 다시 또 2030 포이론이야? 이게 선거용이지 뭐야. 그래서 지지율 올려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 시원하네. 우리도 핵무장 해야지. 그거를 설득하고 이해해야 되는 게 대통령 역할이잖아요. 그 지지 좀 얻어보려고 전쟁 불사 같은 개소리 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2030 지지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다가 전 세계에서 완전히 고립되는 불쌍한 왕따 되는 나라가 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 그냥 안에서만 저렇게 헛소리하고 다니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제 모든 세계가 윤석열의 발언들을 다 동시다발적으로 듣게 되고 거기에 이제 일본은 엄청난 이득을 얻게 되는 거죠. 코리아 리스크로 손해볼 사람 정작 그 열광하는 2030들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하고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주국방, 안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게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그래서 일부 진보 블록에서는 반대가 많았지만 국방 다시 연결하세요. 근데 윤석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때 그 화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던 건데 윤석열은 일본이 이제 힘을 합쳐야 하는 이유시다. 뭐야 쟤는 진짜. 바이든의 눈빛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윤석열을 바라보는 바이든의 눈빛. 속으로 뭐라 그랬을까요? 모질이. 한심한 샤키 뭐 이런 느낌 아니었을까요? 저런 비응 이런 표정인데요. 근데 너무 슬픈 거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저는 자국의 이제- 이익을 위해서 저는 이제 뭐래도 이제 슬프지 않고요. 이제 빨리 내려오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완전 또라이예요 진짜. 이번에 한국 윤석열이 무슨 신년 부처 보고 요거에서만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요. 오늘 AP통신하고 인터뷰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전쟁 일으키겠다는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외신하고도 한단 말이에요 지금. 황당합니다 진짜. 아유 씨 탄핵입니다. 다른 걸 몰라도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대통령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근데 좀 우스갯소리긴 한데요. 워낙 전 분야에 걸쳐서 엉망인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소리만 하니까 이렇게 심각한 말도 그냥 별로 누구도 심각하게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뭐 경제나 그런 부분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에 있던 지정학적 그 상황을 보면은 정말 외교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너무 이런 외신이라든가 또 이런 그 중요한 부분을 갖다가 전 세계적으로 국가 망신을 시키고 있고 그 리스크를 오로지 국민들이 받게 되는 거니까 너무 속상한 거죠. 예. 자 알겠습니다. 이름은 한국인 윤석열, 뇌는 일본인. 소데스까. 반당하겠다 진짜. 윤상